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헬릭 스미스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10월에 영상을 하나 만들까 하다가 뭐라도 좀 정해지고 나서 만들어야겠다 해서 좀 기다렸습니다. 일단 유상증자 1차 확정가액이 정해졌고 3분기 실적까지 나온 지금이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을 보고 나니까 관리 종목에 들어갈 리스크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제가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임상이나 주가 전망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 종목을 지켜보면서 이건 진짜 좀 해도 너무한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헬릭 스미스 주가 하락을 바라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다들 눈치를 채셨죠. 이렇게 하락을 원하고 이익을 위해서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는 세력도 있는데 반대쪽에도 사람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펠릭스 미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종목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유상증자부터 짧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되느냐 마느냐 이제 이게 지금 굉장한 이슈죠. 일단 1차 확정가액 금액이 나왔습니다. 지금 1061억이 나왔는데 기존에 처음에 이제 그 예상했던 2861억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이죠. 지금 기준 가격은 14,150원으로 750만 주니까 총 1,061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기억하시면 좋은데 하나는 1차 발행가액이 최종 발행가액은 아닙니다. 12월까지 이 헬릭 스미스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유상증자 금액은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의 주가를 유지하거나 더 올라간다고 하면 유상증자 모집 금액은 늘어날 수 있는데 어느 정도로 올라가야 하냐면 평균 주가가 23,583원이 넘어가면 조금이라도 더 유상증자로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공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계속해서 23,583원 이상에서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12월이 넘어가고 나서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12월 한 9일 정도부터 한 14, 5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평균 주가가 23,583원 이상에서 있으면 1차 유상증자 발행가액보다 더 많은 더 큰 발행가액으로 확정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1061억보다 더 많은 돈이 모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4분기 실적입니다. 3분기와 4분기 손실의 합이 500억 정도가 넘지 않으면 지금 1차 발행가액 수준으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주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3분기와 4분기 손실의 합이 500억만 넘지 않으면 뭐 크게 문제 없이 1061억 정도만 들어와도 관리 종목은 피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해서 총 손실이 지금 67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3분기와 4분기의 손실이 합쳐서 500억이 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3분기에 손실 163억이 나왔기 때문에 4분기에는 한 330억 정도만 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분기에 손실이 만약에 330억보다도 더 적게 나온다면 뭐 예를 들어서 200억대가 나온다. 그러면 유상증자 금액이 1000억보다도 조금 더 못 미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4분기 손실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일 좋은 거는 4분기에 손실도 적게 나오고 주가도 23,583원을 넘어서 계속해서 거래되는 그런 그림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11월 20일 이 날짜 기억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유상증자를 확정 짓는 그러니까 최종 마지막 날짜로부터 30일 전 여기 보이시죠? 전 30일 범위에서 이게 자본시장법 시세 조정 행위 등의 금지인데 이럴 때는 예외다라고 해서 예외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유상증자를 할 때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30일 범위에서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매매 거래 안정 조작인데 이것을 하는 경우는 시세 조정 행위가 가능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안정 조작이라는 것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더 많은 금액을 모집을 하겠다 하면 이번에 헬릭 스미스와 이 유상증자를 지금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유진투자증권 쪽에서는 뭐라도 하겠죠. 뭐 모르겠어요. 뭐 투약 소식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떠한 방법으로든 좋은 소식을 계속해서 시장에 흘려내 보내겠죠. 그렇게 해서 투자자들에게 또다시 매력 어필을 하지 않을까. 좀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릅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행위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날짜는 11월 20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날짜가 11월 16일인데 11월 20일이니까 한 4일 뒤부터 이 시세 조정 행위가 가능하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대해 볼 만한 좀 타임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공매도 종합 현황을 보시면 지금 공매도 잔고 보이시죠? 지금 11월 12일 기준으로 226만 주가 공매도 잔고로 잡혀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이 정도가 된다는 얘기는 지금 헬릭 스미스의 총 상장 주식이 2,600만 주 정도 되기 때문에 총 상장 주식의 8에서 9% 정도가 공매도로 잡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큰 수치냐면 헬릭 스미스는 늘 공매도 잔고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순위 변동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1위 타이틀을 여러 번 가졌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가 굉장히 많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헬릭 스미스를 계속해서 지켜봐온 결과 주가가 하락하기를 원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공매도를 의미하는 거죠. 이들이 분명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위들이 있다. 물론 그것을 뭐 근거가 있어? 라고 물어보면 답하기가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3년 이상을 지켜봐오면서 낸 결론입니다. 특정 시기에 터지는 악재 기사들, 뭐 공매도의 포지션,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창구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낸 결론이기 때문에 확률은 생각보다 높을 겁니다. 이 공매도에 대한 개념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식은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손실 가능 금액이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을 손실을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상장 폐지가 된다 그러면 제가 투자한 그 주식의 가치가 0원이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100%의 손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확률은 높지 않죠. 근데 공매도는 반대입니다. 공매도는 만약에 100만 원의 그 매도를 해서 공매도 잔고를 가지고 있으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한계가 있지만 손실은 한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주식은 천장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 공매도는 계속해서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뭐 본인들의 돈으로 이제 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왜 공매도는 주가가 오르는 것을 원치 않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죠. 그냥 단순히 어느 정도의 금액을 잃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가가 잘못 한번 튀어버리면 그들은 파산할 수도 있는 그런 지경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쳤는데 주가가 급등한다. 그러면 정말 공매도는 끝장입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과거에 유명했던 사건인데 주식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사건 꼭 한번 찾아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인데 헤지 펀드가 폭스바겐의 공매도를 쳤다가 30조 원을 날렸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사건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충 이런 느낌이었어요.
폭스바겐이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헤지 펀드가 공매도를 쳤는데 그런데 포르쉐였던 것 같아요. 포르쉐가 우리가 폭스바겐의 지분을 사들이겠다 이제 이러면서 폭스바겐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공매도가 손실을 이제 감당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취한 포지션을 청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포지션을 청산한다는 것은 주식을 되사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가뜩이나 폭등하는데 이 공매도들이 주식을 되사는 것까지 더해져서 주가가 확 한번 오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주가 보이시죠? 한 방에 확 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 여기 보시면 30조 원을 잃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 또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바이오였던 것 같아요. 2015년에 있었던 일인데 상황은 비슷합니다. 공매도를 쳤다가 이제 주가가 폭등해서 쇼커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지션을 청산을 하는 건데 이때 여기 보십시오. 10,000% in just 5 trading days. 5일 동안 10,000%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공매도가 어떻게 됐을지는 상상이 가시죠. 10,000%가 오른 겁니다. 제가 공매도는 주가가 한번 잘못 오르기 시작하면 손실이 무한대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헬릭 스미스로 돌아와서 지금 헬릭 스미스에 226만 주 정도의 공매도 잔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다 매수 금액으로 나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20만 주가 매수로 나오는 겁니다. HLB 기억하시죠? 10배 올랐습니다. 자, 만약에 헬릭 스미스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된다 그러면 이 공매도 세력들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끝장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들한테는 절대로 주가가 오르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헬릭 스미스가 관리 종목으로 가는 걸 겁니다. 왜냐하면 공매도가 지금 내년 3월까지도 지금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팔이 지금 한쪽에 잘린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유상증자 이제 3분기까지도 나왔고 한숨 돌렸습니다. 남은 거는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올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상증자 최종 이 발행가액이 정해져야 되겠죠. 그때까지 이 비행기로 비유를 하면 비행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터뷸런스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미리 알려드릴 테니까 잘 대비하시고 비행기가 흔들릴 때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매도 세력은 어떻게 해서라도 헬릭 스미스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을 시장에 내보내려고 할 겁니다. 그걸 조금만 분별할 수 있으면 그래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자주 쓰는 방법이지만 헬릭 스미스에 대한 안 좋은 기사를 굉장히 많이 내보낼 겁니다. 그럴 때 이런 팁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1번은 제가 어떤 특정 언론사나 특정 기자를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늘 보면 동일한 언론사, 그 다음에 동일한 기자를 통해서 이 헬릭 스미스에 대한 안 좋은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좀 리스트를 해 두셨다가 또 여기서 나오네 하면은 좀 의심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투자자들이 그런 것을 알고 있는 것들을 저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새로운 언론사, 조금 더 규모가 있는 언론사, 그리고 새로운 기자들을 써서 아마 기사를 내보낼 수도 있다. 요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사 내용을 꼭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에도 여러 기사들이 나오던데 기사들을 꼼꼼하게 한번 잘 읽어보세요. 사실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재탕, 삼탕 묶어서 내고 또 다시 얘기하고 이러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앞으로 아마 이런 기사들 계속 나올 겁니다. 김선영 교수가 거짓말을 했다.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유상증자를 안 한다고 했는데 했다. 주주들의 돈을 위험자산에 투자했다. 유상증자를 실패하면 관리 종목에 편입이 가능하다. 2019년에는 4분기에 900억 손실을 본 헬릭 스미스, 헬릭 스미스의 몰락, 삼상 실패, 바이오 기업의 임상 실패, 헬릭 스미스는 괜찮은가?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가 풍기는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헬릭 스미스가 그것을 잘못하지 않았다 이런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미 지나간 내용들인데 그것을 다시 포장하고 다시 쓰고
다시 꺼내고 마치 새로운 기사인 마냥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상상력을 동원을 해보면 어떠한 종류의 기사들이 나올지 저희가 대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2차 유상증자 발행가액과 그 최종 발행가액이 정해지지 않았고 4분기에 얼마만큼 손실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공포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안 좋은 느낌을 들게 하는 기사들을 써도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뭐 리스크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종류의 기사가 나온다 하면 조금은 의심을 해봐라. 그리고 새로운 내용이 아니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선영 교수가 유상증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은 이미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발표했을 때 많은 주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것이 주가를 끌어내릴 이슈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1월 20일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안정 조작 그런 기간이라서 헬릭스미스도 또 이 유진투자증권도 이 헬릭스미스의 주가를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반대쪽의 세력에서도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꼭 뭐 요즘에 정보 많더라고요. 네이버 카페도 있고 뭐 블로그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헬릭 스미스에 어떠한 리스크들이 있었는지 꼭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그러한 기사가 나왔을 때 나 이거 알고 있는 건데 이미 지나간 건데 이렇게 하시면 그러한 그 의도된 그러한 행위라 그러나요? 행위에서 조금은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 헬릭 스미스가 이 사이트에 공시를 올리는 걸 보면 그래도 조금 주주들과의 소통을 조금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대응이 좀 빨라진 것 같은데 이 14일 날에 안 좋은 기사가 나왔을 때 바로 이렇게 또 정리를 해서 이런 내용들을 올려줬어요. 지금이라도 이런 모습 그래도 보이는 것은 참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좀 안 좋은 소식이 시장에 돌기 전에 회사가 이렇게 재빠르게 대응을 해주면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주주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회사에서 나서서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렇게 팩트 체크 해주는 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어, 그래서 아무튼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힐릭 스미스가 그동안에 분명히 좀 아쉬웠던 부분 있죠. 이건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김선영 교수가 그동안 보여왔던 결정들이나 뭐 소통 방식, 일처리 방식들 아쉬운 부분들 굉장히 많죠. 개선돼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 많은 거 사실이고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죠. 그렇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그러면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없느냐? 이제 그건 또 아니죠. 분명히 이 헬릭 스미스의 주가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세력도 있는데 최소한 그러한 것만이라도 우리가 리스크를 제거를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주가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 유상증자 금액이 아직 확정은 아니다. 2차 확정가액 나오고 최종 확정가액이 나와야 하는데 평균 주가, 그러니까 12월 한 9일 정도부터 한 15, 16일 정도까지 평균 주가가 23,583원 이상에서 움직이면 유상증자 금액은 더 나올 수 있다. 그리고 11월 20일부터는 안정 조작 기간이라 좋은 뉴스가 나올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렇지만 공매도 세력에 의한 이런 악의적인 기사들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고 조심하고 분별하자. 일단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제 이런 내용들이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마음의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들 그리고 스케줄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데 한번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유상증자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면서 업데이트할 내용 있으면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